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태경 작가의 노트북 하나 바다 옆 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음악 전공 후에 출판 편집자, 또 여러 자영업을 거치셨고요. 지금은 제주에서 중증 장애 아이를 돌보면서 디지털 마케터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의 기록이에요.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고 또 새로운 방식의 일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 중심에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막내 아이가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갖게 되면서 시작된 건데 돌봄이라는 아주 큰 책임감하고 또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이나 일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노트북이라는 사물이요. 그냥 단순 작업 도구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작가가 세상과 연결되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의 뭐랄까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음악 전공 후에 출판자 편집자로 사회생활 시작하셨다가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서 옷가게, 꼬치집, 침지로 장어집까지 아휴 정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계속 다른 길을 가셔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큰 변화였을 텐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역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건 막내 아이의 장애 판정이었을 겁니다. 작가 본인이 직접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아이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아마 이전의 계획이나 꿈 같은 건 잠시 접어들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아이 돌보는 게 삶의 거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아이 치료 때문에 연고도 없는 제주로 이주를 결심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큰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낯선 곳에서 외로움도 컸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 제주 자연 속에서 위안을 받고 아이들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제주에서의 삶은 사실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펜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청소나 손님 응대, 리뷰 관리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요. 단기 숙박 대신에 한 달 살기 형태로 바꿨다고 해요. 아, 네. 근데 바로 이 과정에서 필요해서 배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마케팅하고 블로그 운영이 이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된 거죠. 아,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냥 숙소 홍보하려고 시작했던 SNS나 블로그가 점점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노트북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가게 장부 정리하는 기계였는데 네네. 어느새 글쓰기, 컨텐츠 제작, 마케팅, 심지어 온라인 강의까지 다 가능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핵심 도구가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하게 기술을 배웠다. 이걸 넘어서서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킨 거죠. 예를 들면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이음 일자리 같은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치글 나라는 팀 리더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돕고 또 제주도민기자단 활동 같은 경험들이 디지털 역량 키우고 자신감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내는 경험이 큰 힘이 되었겠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인데 스스로 무대 공포증이 엄청 심하다고 고백하시는데 강사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신 점이에요. 네, 그렇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진로 체험 학습, 그리고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기 사용법 알려드리는 강사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작가는 그 비결을 진심하고 연결해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맞춰서 소통 방식을 계속 바꾸는 노력이 중요했던 거죠. 아이들한테는 눈높이를 맞추고 어르신들께는 지식 전달보다는 약간 함께하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요. 떨리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워케이션이라는 삶의 방식에 또 주목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을 결합한 건데 작가님한테는 이게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돌봄과 일, 그리고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온 거죠. 물론 그 이면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서든 일하는 삶, 이게 겉보기엔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고 수입도 불안정하고
또 집중할 환경 찾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돌봄하고 조율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유 오피스나 카페 같은 곳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맞는 집중과 휴식이 가능한 나만의 공간을 찾는 과정, 예를 들면 본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빈 공간을 작업실처럼 활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하는 워케이션을 꿈꾸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돌봄과 일을 공존시키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뭐랄까 함께 살아보는 그런 실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이에게도 낯선 공간의 공기나 빛, 소리 같은 것들이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죠. 돌봄의 무게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태경 작가의 기록을 쭉 따라가 보니 결국은 주어진 한계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네요. 노트북과 디지털 연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고요. 작가님이 책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세상이 정해준 자리는 좁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넓히며 살아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기록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삶의 제약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작가가 마지막에 되새기는 문장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 길은 길이 되었다. 이 말처럼 결국 연결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더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노트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연결을 통해 당신만의 길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